안녕하세요. 창성고 학생 여러분. 이번 시간은 교과서 241쪽에서 242쪽에 있는 내용 2단원 새로운 국가 건설을 위한 건설을 둘러싼 갈등을 선생님하고 교과서에서 한번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광복 이후에 어떤 상황이 벌어졌나요? 우리나라는 건국 준비, 그러니까는 정부를 수립하기 위한 준비를 차근차근 하고 있었지만 북쪽에는 소련, 그 다음 남쪽에는 미군이 진주를 하게 되면서 우리나라 정부, 단독적인 정부, 그 다음에 통일 정부가 구성되기 어려운 상황에 접어들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이제 미국과 소련이 들어오게 되면서 새로운 이제 국가를 건설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들이 제시가 되었을 것이고 갈등이 일어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 대해서 이제 보게 될 텐데 중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이 모스크바에서 삼국이라고 하면은 어디겠습니까? 미국, 소련, 영국이 회의를 하게 됩니다. 그 결정을 둘러싸고 일어난 갈등에 대해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 배우게 될 거고 좌우 대립, 그러니까는 대표적인 소련 측, 미국 측 이렇게 양측에 붙어 있는 우리나라도 좌우가 이제 나뉘게 된다라고 했죠. 대립이 이제 시작이 되게 되고 이것들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들이 있었습니다. 그것들을 여러분이 이번 교과서 단원을 통해서 알면 되겠습니다. 역시나 이 근대 부분에는 연태가 되게 중요하다고 선생님이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45년부터 시작해서 45년 12월에 모스크바에서 삼국의 외상들이 모인 회의인 모스크바 삼국 외상회의가 있었고 여기에서 이제 결정이 되는데 미국 소련 공동위원회를 개최하자라고 이제 결정이 되게 되면서 46년 3월에 제1차 미소 공동위원회가 개최가 됩니다. 그리고 46년이 되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좌쪽 우측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모인 위원회, 좌우합작위원회를 조직을 해서 뭔가 통일된 국가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때 1차 미소 공동위원회에서 합의를 하지 못하고 결렬이 되었던 미소 공동위원회가 두 번째로 열리게 되면서 47년 5월에 제2차 미소 공동위원회가 개최가 됩니다. 그러면은 요런 사건들이 진행이 되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기억을 하면서 본문 내용 선생님이랑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스크바 삼국 회의 결정을 둘러싸고 좌우 대립이 심각해지다. 45년 12월 모스크바에서 미국, 소련, 영국의 외무장관들이 모여서 무엇을 논의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한국의 독립 문제를 논의를 하게 됩니다. 이게 삼국 외상회의입니다. 여기에서 한국의 독립을 어떤 식으로 독립을 할 거냐. 카이로 회담에서 우리 여러분 기억이 날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에서 적절한 시기, 적절한 논의를 거친 후에 독립을 결정하겠다라고 되어 있었다라고 선생님이 했었죠. 그래서 이 적절하다는 표현이 이제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미국, 소련, 영국, 중국 이 네 개의 국가에 의한 신탁 통치는 뭡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주도가 되는 정보를 처음부터 구성하는 게 아니라 이 대신 이 사람들이 신탁 통치를 하는 것을 제안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소련은 이를 수용하면서도 조선 임시 정부 수립을 핵심으로 하는 수정안을 제출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 뒤에 계속 읽어볼게요. 회의에서는 한반도 점령하고 있던 미국과 소련이 미소 공동위원회를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한국인들로 구성되는 조선 임시 정부를 수립하며 최장 몇 년, 5년간의 신탁 통치를 거쳐서 그 5년 뒤에 한국을 독립시킨다라는 것이 결정이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회의에서 결정된 내용이에요. 근데 이 삼국
외상회의의 결정은 우리나라는 지금 바로 이제 일본의 식민시대를 거쳤고 광복이 되었잖아요. 광복이 된 상황에서 바로 우리나라 독립국가 수립을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또다시 이 신탁 통치를 거친다라는 거는 다른 식민시대로 접어 들어간다라는 걸로 사람들이 다 이해를 했다라는 겁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되면서 한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반발을 하게 되고 김구와 이승만 등의 우익 세력입니다. 우익 세력, 신탁 통치가 과거의 을사늑약, 위임 통치함과 마찬가지로 한국의 독립을 부인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신탁 통치 반대 운동에 나서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부터 조금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교과서 옆에 정리를 조금씩 하면서 보도록 할게요. 우익입니다. 우익. 우익은 이때 미국 측의 입장을 대변하는 남쪽에 많았겠죠. 남쪽에 있는 우익 측은 신탁 통치 반대 입장을 처음에는 취한다라는 겁니다. 왜? 이 신탁 통치는 한국의 독립을 부정하는 거고 또 다른 식민 지배나 다름이 없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좌익 세력도 처음에는 북쪽에 있는 좌익들은 처음에는 이 신탁 통치를 반대를 해요. 맞죠? 여기 보면 신탁 통치에 반대했는데 얼마 뒤 모스크바 상구 외상회의 결정이 한국의 민주적 개혁과 조선 임시정부 수립 5년 이내에 독립 보장한다라는 내용을 알고 나서는 지지 입장, 그러니까 찬성으로 바뀐다라는 겁니다. 괜찮은 것 같다. 이 신탁 통치하는 거, 그 다음에 모스크바 결정이 나름 괜찮은 것 같다라고 이제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모스크바 삼국 외의 해상의 결정을, 그러니까는 이 결정 난 것은 이게 결정 상황이죠. 지금 벌써 이렇게 하기로 이 모스크바 삼국 외상회에서는 결정이 됐다라는 겁니다. 좌우, 그러니까 여기 남쪽의 우익과 북쪽의 좌 입장 차이가 절충점을 찾지 못하면서 좌우 대립이 이때부터 굉장히 격렬해지는 시기가 된다라는 겁니다. 옆에 이 표로 되게 정리가 잘 돼 있는데 여기 이제 모스크바 삼국 외상회의에서 결정 한국을 어떤 식으로 해결할 것이냐를 두 표로 그려놓은 겁니다. 미소 공동위원회, 미국과 소련이 공동으로 위원회를 설치를 해서 민주적인 정당과 사회단체가 여기에 협의를 하게 되면 조선 임시정부를 수립을 하고 이 4개국에 의한 신탁통치, 5년간의 신탁통치 이후에 독립국가로 돌입한다라는 게 결정이 되었다라는 건데 여기에 좌와 우는 극렬한 대립 입장 차이를 가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 보면 삼상결정이란 게 모스크바 삼국협상회의의 결정을 절대적으로 지지한다.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지지하는 입장으로 바뀌었다라는 거고 우익은 반대하는 입장이다라는 거 잘 기억하면 되겠죠. 자, 이제 모스크바 삼국 외상회의에서 미국, 소련이 공동으로 위원회를 개최하는 게 결정이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46년 3월 결정에 따라서 조선 이제 임시정부를 수립을 해야 되잖아요. 미소 공동위원회가 서울에서 개최가 됩니다. 근데 이 미국, 소련 전부 다 조선의 정부를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자기 측의 지지 세력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부의 자국에 유리한, 그러니까 미국, 소련 각각의 나라에 자신에게 유리하게 구성하고자 했기 때문에 계속 논쟁만 있는 거예요. 논쟁만. 그렇게 되면서 소련은 모스크바 삼국 외상회의 결정을 지지하는 단체들만 대상으로 협의 대상을 하자, 임시정부를 구성하자라는 입장이죠. 여기서도 여러분 좀 적어볼까요? 소련 측은 여기는 북쪽이겠죠. 북쪽이 주둔하고 있고 이 소련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선생님이 아까 좌익이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이 좌익 세력들은 신탁 통치를
처음에는 반대한다고 했죠. 근데 뒤로 가서는 지지로 선회한다라고 했습니다. 대부분의 단체들이 지지를 하는 거죠. 근데 이 미국 측, 남쪽에 있는 우익 측은 대부분이 신탁 통치에 반대하는데 끝까지 반대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문제 뭐가 결정되는 게 미소 공동 위원회가 되고 여기서 이제 임시정부를 구성을 해야 되잖아요. 조선 임시정부를 구성을 하는데 이 정부를 구성한다라는 거는 다양한 사람들이 인사들이 여기에 참여를 해서 정부를 구성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소련 측은 어떻게 주장하냐면은 이 신탁 통치라는 우리가 지금 모스크바 삼국 외상회의에서 결정된 내용을 지지하는 단체만 여기에 참여시키자라고 주장을 하는 거고, 미국은 그렇게 될 경우에 자기의 편을 들어줄 우익들이 임시정부에 참여를 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이 상황이 이해가 되죠? 반대하는 사람들은 여기에 참여를 못하게 막게 되면은 이 미국을 지지하는 우익 측은 여기에 참여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라고요. 그렇게 되면서 이 미국이 다시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 찬성과 반대하는 표현은 의사 표현이다. 표현의 자유다. 그렇기 때문에 찬성하는 사람이든 반대하는 사람이든 모든 정치 세력을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라고 미국이 주장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 내용이 이제 조금 이해되죠? 그렇게 양쪽의 입장 차이가 계속 이제 심해지게 되고 서로 여기서 협의점을 찾지 못하는 와중에 미군정은 남쪽에서 활동하는 좌익 세력들을 탄압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런 지금 안 좋은 상황으로 계속 흘러가다 보니까 임시정부에 자기들을 믿는 이 우익 세력들이 참여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놓이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신탁 통치에 반대하는 세력, 우익이 되겠죠. 우익보다는 누구를? 중도 세력, 중도라고 하는 표현은 여러분 또 여기서 여러분 헷갈릴 수 있는데 여기가 좌, 여기가 우 이렇게 됐을 때 여기에 중앙쯤에 있는 사람을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중도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이쪽으로 조금 치우치면은 중도 좌파가 되는 거고, 요쪽으로 조금 그러니까 완전 우익은 아니지만 요쪽으로 치우치게 되면 중도 우파 이렇게 표현을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우파는 지금 계속 신탁 통치에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될 경우에 임시정부에 참여하게 될 우익이 없을 수도 있는 상황이 놓이게 되니까 이 신탁 통치에 반대하는 세력, 여기는 우익이 되겠죠. 우익보다는 중도 세력을 지원하고자 했다라는 겁니다. 미군정에서. 이런 상황에서 조선공산당 남쪽 측에서 활동하고 있던 조선공산당을 얘기합니다. 미군정에 저항하게 되고 이승만은 이 당시에 뭐라고 주장하냐면 남쪽만이라도 먼저 정부를 수립하자. 그러니까 북쪽은 내버려 두고 지금 북쪽까지 통합한 정부를 구성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점점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걸 정읍 발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정읍 발언 보면 무기 휴회된 미소공동위원회, 그러니까 미소공동위원회가 앞에 1차 미소공동위원회가 있었고 그 다음 2차 미소공동회가 다시 재개가 된다라는 거죠. 그 사이에 지금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통일정부 구성도 안 되고 계속 분열된 상태고 우리나라 독립정부 구성할 수도 없다라고 하면서 우리 단독 정부라도 구성을 하자라고 주장하는 게 이승만의 정읍 발언입니다. 46년 6월 5일이 되겠죠. 그러니까 1차 미소공동위원회가 46년 3월에 있었어요. 여러분 앞에 연도표를 좀 참여하세요. 241페이지 앞에 연표 한번 보세요. 46년 3월에 1차 미소공동위원회가 있었고 그 다음에 지금 정읍 발언이 46년 6월이 되는 거죠. 6월. 정읍 발언. 이승만의 정읍 발언.
그 다음 연표도 한번 볼까요? 46년 10월에 좌우 합작 운동이 전개가 되고 이때는 미군정이 중도파를 지원하는 시기다라고 했습니다. 47년 5월이 되면 2차 미소공동위원회가 다시 열리게 됩니다. 연도를 기억을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좌우합작 운동이 일어나는 과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이 이런 식으로 계속 대립되고 혼란한 가운데 중도 성향이라고 했으면 중도 여기 있는 중도 누구라고 했습니까? 김규식과 여운형은 좌우를 합치려는 노력을 했다는 거죠. 좌와 우를 합쳐서 만들자라고 했다는 거죠. 그걸 좌우 합작이라고 합니다. 민족적 단결을 도모하고 미소 공동위원회 1차가 성과 없이 결렬됐다고 했어요. 재개하려는 노력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남북을 통합한 정부를 구성하면서 분단되는 낌새가 너무너무 보이니까 이거를 막고자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여운형과 김규식이 좌우 대립의 극복을 원하는 대중의 열망과 중도 세력을 육상하고 그 다음에 미군정이 이 당시에는 중도파를 지원해 줬다라고 했습니다. 여기 위에 보면은 여기 보면 미군정이 신탁 통치에 반대하는 세력보다 중도 세력을 지원해 줬다라고 했죠. 거기 내용이 지금 여기 나오는 겁니다. 미군정이 지원을 해줬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뭘 도색하게 된다. 좌우합작위원회를 46년에 만들게 된다라는 겁니다. 좌우합작위원회가 했던 것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좌우 양측이니까 좌파 우파가 되겠죠. 이견을 조율해서 7원칙을 발표를 합니다. 7원칙의 주요 내용 가지고도 시험 같은 것에서 잘 물어보기 때문에 잘 봐야 됩니다. 미소공동위원회 결렬됐던 거 재개하자, 다시 열자. 그 다음에 남북을 통합한 임시정부 세우자. 그 다음 유상매상이라는 거는 돈을 주고 사들이는 걸 얘기합니다. 돈을 주고 땅을 국가에서 사서 그 다음에 무상은 뭐예요? 그냥 나눠주는 거죠. 대가 없이. 돈을 주지 않고 똑같이 국민들에게 분배하는 무상 분배 방식으로 토지 개혁을 하자 주장을 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친일파 이거 처리해야 된다라는 조례를 제정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후에 좌우합작 운동은 좌우 양측이 별로 협조적이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이념 대립도 너무 극명했고 이런 내용들이 지금 7원칙이 합의가 된 7원칙이 발표가 되긴 했지만 굉장히 많은 그 갈등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결실을 이루지 못하게 되고 미군정이 요 초반에는 지금 중도 세력을 지원을 해줬는데 이 중도 세력을 가지고서는 자기들이 정권을 잡기가 쉽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게 되면서 더 이상 중도 세력을 지원해 주질 않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보이지 않게 되고 그 다음에 47년 5월에 재개된 그러니까 다시 열린 제2차 미소공동위원회도 별 성과 없이 끝나버리게 되고 이 여운형 중도를 합치려고 노력했던 여운형이 암살되면서 좌우합작 운동은 중단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좌우합작 7원칙 여기 나와 있는 내용 정도는 여러분이 잘 봐놔야 됩니다. 여기서 주장하고 있는 내용들 각각 어떤 식으로 주장했는지 학습지에 정리해 놓은 거는 다음 시간에 확인을 하도록 하고 오늘 교과서 정리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